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권을 회복하고 교실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고경수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현경윤 정교조 제주지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강협 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제주도 내 교권 침해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도되어서 서울의 서희초였죠. 서희초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와 관련해서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지금까지 눌려있던 좀 쌓여있던 문제가 이렇게 좀 드러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사망 사건 이후에 파장이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먼저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택을 했던 초등학교 선생님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이 상황이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 또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잘 이번 기회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런 권리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네. 우리 학교 교육의 또 다른 얘기로는 위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보면 원래 스승의 날만 하더라도 대부분 신문의 사설이 무너지는 교권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고 네. 한 교원단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직에 만족하는가라는 그 설문에 23% 정도밖에 만족률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많은 이직률이 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이 교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위원 하기 전에는 교직에 계셨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교직에 계시면서도 이 교권이 무너진 것을 체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전과 달리 무너진다기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그게 점점 더 좀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육할 권리가 위기라는 것은 또 교육받을 권리도 위기라는 맞습니다. 것과 같은 말이 되는 예,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경수 국장님. 예. 어쨌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최근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 몇 년간 아이들이 학교 제대로 가지도 못했고 어떤 친구 관계의 형성이라든가 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조례 법률들이 계속해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법이라든가 제도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과연 그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제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하나 가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법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과연 우리가
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 또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서희초 사건에서도 선생님이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번 상담 요청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조금 미흡한 부분 또 하나는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국장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이게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좀 탁상행정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긴 한데 네. 그러면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충분히 지금 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크게 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 의견을 달라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의견을 요청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거에 깊게 들여다보지는 않고 막상 터지게 되면 이런 조례가 있었나 이런 법이 있었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선생님 모든 그 구성원들이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한 관심과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의견을 개진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학교에는 그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이제 견디지 못해 하는 이런 어린이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못 버티는 아이들이 많다. 예. 네. 뭐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도 이어가지 못해가지고 대화 중에 이제 서로 다투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어쩌면 삶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마치 이제 한풀이하는 것처럼 이제 교사에게 학교에게 이제 화풀이하는 이런 부모님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이 상태로 이제 교육이 가능할까? 그리고 혹시 이렇게 가다가 나도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나 불안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폭증한 상태입니다. 이제 서희초 교사에 대한 추모 집회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까지 2번 열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더운 폭염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한 3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에서도 좀 가셨나요? 예, 제주에서도 많은 분이 가셨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서희초 선생님 보면서 나도 저 선생님처럼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런 일을 또 겪을 수 있어. 네. 누구나 겪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이제 동일시하면서 이 안타까움이 더해져 가지고 일단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선생님들이 지금의 학교를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뭔가 바꿔야 한다. 이런 열망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심각한 위기 상황과 동시에 이번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이 지금의 교육의 위기가 좀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고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서희초에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좀 빕니다. 저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좀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거나 이럴 때 보면 교육 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중에서 교육 자치가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 좀 맞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건 교육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예전에 우리가 보통 선생님을 스승님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지금도 스승의 난리라고 하죠. 스승의 네. 날이라고 하는데 이젠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무색한 느낌이 좀 들 정도까지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원인은 교육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여러 주체들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원칙이 사실 굉장히 많이 상실된 상황에서 좀 발생되지 않는가. 여기에 부모도 굉장히 중요한 주체인데 부모가 교사에 대한
교사가 학생에 대한, 학생이 교사에 대한 뭐 이런 상호 간의 이제 존중과 배려의 그 상황들이 상당히 위기감으로 다가와 있다. 근데 좀 더 걱정되는 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을 학생 인권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 간에서의 갈등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주체를 이제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 주체를 해소를 하면 이게 해소가 되는 건가? 네. 저는 상호라고 하는 말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원인을 진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도 사실은 왜 불려왔는지 이게 교사분들에 대한 어떤 노동의 권리, 그다음에 인격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보장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학생 인권을 좀 많이 얘기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부라든지 교육당국에서의 좀 아쉬운 점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본질적인 원인들을 조금 잘 짚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 논의를 하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넓은 얘기를 했는데 폭을 좀 줄여서 제주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 보죠. 제주도 좀 예외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제주도에서도 좀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우선 전교조에서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교조에서 파악하고 있는 제주도 이런 교권 실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그 설문을 했습니다. 네. 한 128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 그 중에 이제 70명의 선생님들이 네.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절반이 넘네요. 예, 절반이 네. 넘습니다. 그리고 98%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내 교사로서 이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설문을 보면서 정말 큰 위기다. 이걸 뭔가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사는 이제 법령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법령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학생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지도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와 별개로 이제 악성 민원 네. 그리고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은 교사가 전부 다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가 이제 교육 활동을 하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선 학교장이 그리고 교육감이 이 부분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그 학교에 이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서 네. 효과적으로 어쨌든 그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고 학교장도 관련해서 개별 교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민원들을 감당해 주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 외롭지 않게 그리고 네. 학생들하고 교육 활동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을 각자 도생하고 스스로 보호하게 만드는 현재의 정책은 정말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예. 지금 선생님을 좀 고립시키는 문화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선생님들 중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반 친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동료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 네. 이거는 행운, 운이다, 재수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잘 만나면 교장 선생님이 아주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니까 교육 활동하기 좀 수월하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도 좀 괜찮은 분들 만나면 어쨌든 그 교육 활동에 그 어떤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학생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학부모나 학생들을 만나면 1년을 정말 그 좌절에 빠져서 심한 경우는 우울증이나 이제 병휴직에 이제 들어가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운으로서 작용하지 않게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운으로 교육 생활이 이게 즐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주도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예. 이런 교권 침해 사례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돼서 그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를 실제로 이제 그 교권 침해 건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022년도에 약 한 61건, 네. 그다음에 올해 7월 20일까지 2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항이. 그중에 가장 큰 침해 유형을 보면 주로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50% 이상이 모욕, 명예훼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선생님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사안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선생님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그런 부분들인데 다행히 이제 학부모 침해 사안은 작년에 한 건, 네. 올해 한 건으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됐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만 이용해서 불법 정보를 유통한 건, 그러니까 학생을 통해서 그 녹음하게 한 이런 건이 이제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 아까 정교조에서 발표한 그런 건수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로 많은 선생님이 그런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교권위원회에 넘겨서 아이들을 어떤 그 범죄라든가 뭔가 잘못된 아이로 이렇게 낙인받는 부분에 대해 선생님들이 살도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병들이 점점 깊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진짜로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이제 많이 참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진짜 원래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기회에 진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좀 잘 구축이 돼서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요즘 매일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까? 이게 과연 현장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법과 제도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교육청도 결국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뭐 아주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사 혼자서 담당하게 하지 말자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 뭐 예. 보통 기업에도 블랙 컨슈머라고 해서 이제 악성 소비자들이 오면 그건 따로 대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 민원을 지금 교사가 오롯이 담당하는 문화가 문제다라는 지적이신데 뭐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실 때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예, 예.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보충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예, 그 이게 정교조에서 이제 실태조사 한 부분하고 설문조사 한 부분하고 지금 이제 교권의 침해당했다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건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예,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많이 참으시죠. 예, 예. 많이 참고 또 이걸 꼭 신고까지 그래서 또 불거질 그 다음에 일까지를 생각하시면은 교육자로서 참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앞서 제기했던 스승의 날에 어떤 그 설문조사도 교원단체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7월에 네. 교권 침해 관련한 내용도 이제 교원단체가 했습니다. 근데 이번 7월에 발표된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 98%의 선생님이 교권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여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대목에서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좀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현장의 얘기를 지금 정교조도 참석하신 그 설문에 이게 참여하신 선생님 숫자가 1,000명이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이제 공적인 우리 집행기관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제언을 드려봅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저 인권 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교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대단히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권이라는 말을?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설문조사에서 교권 침해 이런 얘기들, 근데 여기 다행히 교육활동 침해로 났어요. 예, 예. 근데 그걸 교권 침해로 이해를 하시는데 교권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가 교육 활동을 할 뭐 이런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할 권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권에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책무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인권의 문제로 이거를 이제 치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설문조사에서 지금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제 했는데 대다수가 학생입니다. 근데 학생이 많이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바로 부딪히는 관계거든요. 네. 그러면 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지 학부모에 대한 그 침해 사례가 많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통계를 해석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설문 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에서는 저는 두 가지의 그 해결책이 제한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사분들이 교육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피교육자들을 교육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의 내용이 충분했는지, 교육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교육적 대안이 나름대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부모는 피교육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성 민원이라고 할 때 그 정도를 살펴보면 네. 사실은 부모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상당히 악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여건이 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까 뭐 국장님 얘기했듯이 뭐 시스템이 아주 온전히 갖춰져 있는 건 아니니까 부족하지만 어쨌든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학부모 관련해서는 거의 대응 시스템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교사들한테 모든 걸 써야 된다 그러는데 사회에서 요새 현실 사회에서 학교에다가 그 부여하고 있는 의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일단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돌봄, 안전,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이식 이런 거를 전부 다 학교에 던져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를 전부 다 교사분들이 다 감당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기대감들을 그 학부모들도 자기들이 해소를 못하니까 교사한테 의지하는 거죠. 의지했는데 이렇게 잘 안 해주네? 라고 하면 이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설문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문적으로 좀 내용적으로 조금 잘 검토해서 조금 분할해서 좀 조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대상자에 대한 그 대상자의 성격과 위치에 맞는 상황에 맞는 어떤 대안책이나 그런 대안 방향들이 좀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선은 이 교권이라는 것을 인권의 측면보다는 어떤 교사라는 직책의 의무와 권리로 좀 파악하는 것이 우선 근데 필요하겠다라는. 두 가지가 섞여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무조건 다 교사 교권이라고 하는 게 한쪽으로만 인권으로만 네. 치환해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 그 알겠습니다. 안에도 분명히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대안으로 조금 토론을 좀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현 지부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고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실태 파악부터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육청이 대응했던 시스템이 지금의 문제를 일으켜 왔으니 대응 시스템을 지금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육청에선 이전과 다른 형태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도 지금 그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정 또는 수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얘기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가 그래서 있냐 이런 현장의 말이니까. 목소리도 저도 네. 이제 모든 관리자들에게도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아마 이제 교육청에서도 오늘 그 교육단체에서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아마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선생님들하고도 저희들이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게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감과의 어떤 자리도 만들어서 수렴해서 종합적인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꼭 이거는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 입학 전,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어떤 조례라든가 법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만 된다면 많은 부분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갈등적인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뒤에 가서 뭐 대형 방안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교육청 차원의 어떤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에 관련 부분들은 학교 현장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받아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학교에 이렇게 넘겨주는
직접적으로 그 피해 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전화가 가지 않도록 이런 방안들도 저희들 뭐 이제 하나하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 대응을 교육청에서 바로 받는 방식으로 예, 그런 좀 방법도 바꾸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들이 의견 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네. 뭐 이제 그 법령이나 제도를 이제 개선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잘 못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좀 접근이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는데 굉장히 내용이 좀 선언적이고 좀 굉장히 많이 부실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도 실은 선생님들이 몰라요. 부실한 내용도.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에서도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실제 도움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단 한 번도 그 관련해서 조례 내용을 검토를 안 하셨는지 조례는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여기는지 관련 조치들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요구는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 조례 있는 내용도 지키지 않았다. 네네. 네네. 단적인 예로 가령 그 작년 10월에 대정중에서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집단으로 학교 찾아와서 항의하고 뭐 이제 그 뭐 댓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학교를 거의 마비를 시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은 분명히 이제 교육청에 도교육청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 검증도 받은 그러니까 정당한 수업 내용 네. 국가에서 공인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당한 수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고 문제가 됐는데 교육청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보호 조치도 안 했거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받았어요. 네. 근데 분명히 조례에 교육감의 책무로 그런 것들을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문제냐고 보냐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교육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하느냐, 이행을 하느냐에 저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왜 조례에 관심이 없냐 하면 조례 의견을 내봐도 뭐 아무런 바뀌는 게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의견 냈는데 뭐 아무 바뀌는 게 없는데 뭐하러 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내용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아마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뭔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바뀌는 상황으로 왔을 텐데 그러한 조치들을 교육청에서 저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조금 소극적인 행정을 폈다 이런 얘기신데 네. 우선 먼저 아니요, 한번- 저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교육청의 입장이 있겠죠. 네네. 교육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특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편만을 든다든가, 선생님의 어떤 이익을 대변한다든가, 이런 부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학부모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한 학생도 의견 수렴해야 되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의 어떤 교육 활동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중지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이 갈등이 더 조장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저도 교장선생님하고 몇 번씩 통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 지원이 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계속 의논하면서 하고 있는 거지 막상 그쪽 학교 선생님들하고 가서는 큰 문제 없이 잘 이게 물론 담당 선생님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타협도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뭐 그때도 얘기했던 언제까지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서서히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교육청에서 투입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하다 보면 오히려 뭐 이쪽에서는 이쪽 불만, 이쪽에서는 이쪽 불만 하다 보면 더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도 좀 더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소장.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대정중학교 사건이 있을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만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그 인권 진영에서는 교권을 보호하자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인권단체에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교육청에다 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인권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반박 성명서까지 다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지휘부로 올라가면서 약간 오리무중이 되고 결국은 위안부에 됐습니다. 방금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책임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입장 하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밝히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뭐 했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래요. 이 사안을 좀 보호해 주겠다고 지원해 주겠다고 뭐 어디로 보냈습니까? 대정중학교 한 군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혀 전면적으로 나서거나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라고 규정을 짓거나 이 사안에서 교육적 원칙이 뭐라고 밝히거나 뭐 이런 걸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가 계속 일파만파 커지는 와중에 교육청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현직 교사들은 도와주겠다고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라든지 입장들을 밝혀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로지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정당한 교육대로 피켓 시위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있는 학교 교사들이 그 문제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 이게 되게 좀 저로서는 되게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교장 선생님이 얘기해서 그 유아 교육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부모들에 대한 의무 교육을 하자.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전에.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육의 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인지를 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방금 저도 얘기했듯이 지금 학부모님들이 돌봄조차도 제대로 못해요.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 나와서 의무교육을 받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이 교육의 시스템을 제대로 알릴 것인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대정중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 교육청이 원칙을 정확하게 사회적으로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 이해관계자들이 시선이 집중됐을 때 그거에 대한 원칙과 그거에 대한 그 규정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태를 어쨌든 갈등을 줄인다는 이유로 계속 감추고 봉인만 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로 어떤 기준인지가 좀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한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약간 핀트가 약간 다른 부분들이 네, 그럴 수 존재하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청이 좀 입장 표명이 분명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정중 사례를 예를 들면 대정중에서 일어났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정당한 교육 과정이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교육청을 해라.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이 필요했는데 그런 걸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하나의 사례를 조금 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례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중학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한도 끝도 없고 또 거기에서의 선생님의 여러 가지 교육 과정과 관련된 이제 선생님의 권리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이런 권리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민원에 대한 대처까지 이렇게 얘기하려면 상당히 얘기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지금은 교육청의 어떤 네. 입장이나 뭐 네. 대응 방안에 대한 좀 문제 제기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교육청의 그 대응 방안이나 입장을 얘기하자면 그 대정중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육청이 그 좀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갈등이 아까 저는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그 상당히 많은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교육청이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런 사안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고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거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교육청의 어떤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거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지난 어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필요하고 또 지금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점이 우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폭넓게 의견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얘기를 제도 측면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제도가 있어도 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하시긴 하셨지만 우선은 지금 교육단체에서 가장 많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처벌법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학생생활지도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은 좀 꾸준히 지금 몇 년째 제기되어 왔었고 그 부분의 논의는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선 법이 생기기 전에 제주에서 조례로라도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런 뭐 법 얘기들은 조금 넘어가서 제주에서 할 수 있는 조례, 당장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제도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우리 지부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교육활동 보호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좀 저희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청에서 이제 뭐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제 교육활동 침해 사례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이제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실태 파악이나 뭐 설문이나 이런 자료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이 그 이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감의 책무로 분명히 넣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관련 정책들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넣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내 이제 민원 처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어쨌든 그 내용 속으로 이제 같이 넣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교육청의 교육활동 그 보호센터 네. 네, 이게 있는데 센터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지원해서 어디에 연락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그 교육청에서 뭐 그 센터를 이용한 선생님들의 이제 몇 건수나 이런 것들은 뭐 몇 번 있다라고 듣긴 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겪는 이런 사례에 비하면 그 건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흐트러 놓지 말고 일정한 곳에 모아서 즉각적으로 선생님이 연락 오면 바로 상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좀 책임성 있게 좀 그런 역할들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그 현재 이제 도교육청 규칙으로 되어 있던데 교권보호위원회와 그 법률센터입니까? 예, 이게 따로 이제 규칙으로 있는데 이게 조례 내용으로 전 들어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뭐 따로 규칙으로 만약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좀 그 내용이 좀 이렇게 개정이 좀 됐으면 하는데 가장 그 이제 단적인 예로 그 법률단에 보면 법률 상담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그 민원이나 이렇게 왔을 때 뭐 학부모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제 학폭 사건이나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이 관련해서 관련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데 관련해서 교육청의 그 법률 상담을 받거나 그리고 이제 변호사의 이제 이후에 도움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더 크게는 조례가 선생님들한테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그 요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설문을 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학교 현장에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식의 도움이 필요하냐를 설문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례 내용을 선생님들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이 지금 강조하신 부분이 어쨌든 이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네.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 예.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또 선생님들이 어딘가 전화하면 바로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추자. 그리고 이런 학교의 학교장이나 또 교육감의 책무를 좀 더 강화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데 뭐 교육청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뭐 늘 교육청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뭐 그 교원 치유센터라든가 교육 활동 관련해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출동해서 뭐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사후에 발생했을 때의 그 후속 보완 대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 사안을 겪으면서 우리 고혜숙 위원님 늘 저희들 앞에 제안해 주시는 네. 그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교원 안심 공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은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지 네. 않아도 저희들도 서울시교육청도 방문했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교육 활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해서 그 양쪽의 의견에서 조정하고 중재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또는 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또 소송비 지원, 상해 치료비 지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전화 한 통 했을 때 즉각 출동해서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네.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잘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신 그런 의견 수렴하는 방안들, 예. 그러니까 뭐 정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뭐 조사 이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일단은 지금은 방학 중이어서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 수렴면 일단은 뭐 관리자 또 우리 교직단체 그다음에 일반 그 교권 침해를 당했던 선생님들 중심으로 일단 의견 수렴을 해보고 그래서 아까 제안해 주신 뭐 연 1년에 뭐 한 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진짜 우리 선생님들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정확하게 저는 국장을 뭐 올해는 못했지만 뭐 과장도 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의견을 달라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자꾸 주셔야 저희들도 뭐 조례 만들 때 필요하다면 그쪽에다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여러 가지 조례할 때 선생님들 앞에 직접 의견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달라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뭐 이제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현장하고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네. 의원님은 이 조례 개정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교육활동보 조례 관련해서 그 이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고민해서 개정과 관련된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대안을 얘기할 때 법과 제도, 조례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두고 이 사안을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민원 시스템의 어떤 정비를 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그간의 여러 보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면 저는 방학 중이라도 긴급하게 선생님들께 실태 조사도 하고 그다음 또 그것과 관련된 대책들도 교육청이 빨리 움직여야 2학기를 맞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교단에서 자신감 갖고 그래도 내가 어떤 교육 활동을 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해줄 장치가 있어 또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 라는 기반이 있어야 2학기를 맞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지만 방학 중에 좀 더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지원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학생인권 조례가 계속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걸 약간 좀 개념도 조금 정리해 주시고 학생인권 조례 개정 필요도 한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서 이 부분 좀 정리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개정해야죠. 네. 앞으로 개정해야 될 과제가 사실은 7개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된 중에 가장 특이한 조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조례는 교육청이 주도를 했고요. 여기는 학생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발생했고 조례 통과 과정에서도 많이 걸러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안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아까 제도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지부장님 얘기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가 돼서 교원 관련 활동 그 보호조례 관련해서 그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 학교 내 상황에 대한 지원, 법적인 지원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좀 서글픈 현실입니다. 원래 교사분들이 법적 대응을 왜 합니까? 근데 학교 시스템 내에 학폭 문제로 인해서 법률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이런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네. 그 상황이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뭐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좀 나름대로 기다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7개 시도인데 6개 시도 중에 이제 제가 몇 군데는 인권센터랑 잘 알거든요. 그래서 보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교사 분들이 많아요. 인권센터인데. 그러니까 이 인권적인 교환이라든지 교섭 방안들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걸 물어보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인권 차원에서 이제 교사들의 활동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갈등이 좀 줄어들고 인권적 원리로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가 배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진짜 이거 드리고 싶은데 네. 정리를 학부모들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기거나 이러면 학부모는 교육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조금 지원도 좀 혹시 상황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교육의 내용도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겸사 이런 내용도 제대로 설명하면은 상호 간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데 상대로만 규정했을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학부모도 중요한 주체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토론하다 보니까 이게 좀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오늘 토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고 그리고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청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상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좀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실이 흔들리고 있다, 교실이 위태롭다라는 소리가 들려온 지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명하복 그리고 실적 위주의 조직 문화, 멈춰버린 정치, 각자 도생의 돈벌이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물이 지금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제주 지역 사회에서라도 지역 사회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교육 현장에서 고통스럽게 먼저 간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